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아기 엄마입니다. 몇 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참 각각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죠. 혹시 아나무인의 극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밖에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저는 만나본 적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였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정말 잘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닮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치가 떨렸던 우리 시부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저와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부터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를 기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만날 때에도 매번 카페에서 만나 커피만 마시고 헤어진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기 애매한 시간에만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저녁 8시, 점심때가 애매하게 빗나가고 저녁을 먹기엔 부담스러운 시간일 때 말이죠. 연애 초반에 저랑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굴면서 밥을 먹지 않고 헤어지는 겁니다. 밥 먹기 싫어서 카페에서 대충 빵 같은 걸로 요기를 한다거나 영화관을 가서 팝콘이랑 나초 따위로 배를 채운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오죽하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나? 왜 밥을 안 먹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나보고 살을 빼라고 일부러 눈치를 주는 건가 싶기도 해서 나중에는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자기 살 빼는 중이야? 왜 밥을 안 먹어?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대충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돼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타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시부모 때문이었다 이 말이었죠. 시부모의 식사 예절이 정말 개차반 중에 개차반이라서 우리 남편이 극도의 혐오를 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랑 밥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부모의 개차반 같은 모습이 나올까봐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대요. 가족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이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추어질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저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식사 자리를 꺼려 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물론 지금이야 같이 살고 있으니 서로의 식습관을 지적해주고 고쳐나가고 그렇게 부대끼고 있긴 하지만요. 시부모 때문에 타인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강박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6개월 내내 밥 먹자 타령을 하다가 열이 받아서 우리 집으로 그냥 끌고 들어와 밥상을 차려버렸습니다. 제 자취집에 처음 놀러 온 날 손님을 불러다 놓고 밥부터 차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척이나 황당해했어요. 그날도 처음에는 저랑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밥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을 친 거 있죠? 제가 박박 우겨서 또 먹으라고, 오늘은 밥 먹으라고, 내 앞에서 숟가락 당장 들으라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수저를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먹고 식사 매너 또한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도무지 왜 타인이랑 밥을 먹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 뭐가 문제라서 밥을 먹는 걸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부모 때문에 수치스럽다면서 밖에서 남들이랑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큰 성인들끼리 밥 먹다가 수치스러울 일이 뭐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시부모가 반찬 투정이 심하냐고 물어봤죠. 저를 쓱 보더니 차라리 그런 거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기분 공감해 줄 수 없을 거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시부는 밥 한 술 뜨고 트림 꺽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밥을 먹는 사람이었고요.
시모는 밥 먹는 내내 반찬이며 국이며 침 묻은 수저로 회회에 저으면서 온갖 반찬을 뒤적거리는 사람이래요. 진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비위가 상해서 목구멍으로 쌀알이 넘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평생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짓을 할까봐 혹은 같이 식사하는 상대라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봐 식사 자리가 싫다는 겁니다. 밥은 그냥 혼자 먹는 게 제일 편하다면서 저랑도 같은 이유로 밥을 먹지 않았던 거래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죠. 나 밥 먹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냐고. 나도 똑같이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있냐고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없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꾸했죠. 뭐 앞으로 우리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배골지 말고 데이트하자고요. 그동안 당신 만나면서 너무 배가 고팠다고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어서 살까지 다 빠진 것 같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제야 머리를 긁적이면서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잘 먹고 잘 다니자고 했어요. 그 뒤로는 뭐 애매한 시간에 만나서 굳이 밥을 피하는 일도 없어졌고 데이트도 잘했죠. 그렇게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스팸이거나 잘못 걸린 전화겠지 싶어서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회사 사람인가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었나 싶어서 받았더니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임지수 씨 휴대폰 맞냐고 제 이름 석자를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김영은 엄마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던 시절 시모가 남편의 휴대폰을 이리저리 뒤져서 제 번호를 찾아내고는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소개를 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먼저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아가씨가 있으면 재빠르게 집에도 인사를 시키고 해야지. 너도 좀 그렇지 않니? 먼저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냥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지금 뭐 하냐고 당장 만나자고 하시길래 놀래서 숨을 헉 하고 들이쉬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나와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시는지 당연히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하필이면 그날 월차를 내고 쉬고 있었던 터라 딱히 거절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시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옷이라도 차려입어야 할까 싶어서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단정한 차림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여기가 진짜 맛집이야 하면서 저를 감자탕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첫 만남에 감자탕 집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지만 맛집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저를 생각해 주신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태연한 척 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군침이 도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지시면서 이 집이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 얼른 먹자고 한 움큼 살이 붙은 뼈를 딱 집으시더라고요. 저는 난감했죠. 이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뼈를 손으로 턱 잡더니 검지로 살을 쑥쑥 발라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살을 발라내는데 손톱 밑에 감자탕 국물이 배어서 손톱색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분명 옆에 일회용 비닐 장갑도 있고 물티슈도 있었는데 손을 닦지도 않은 채로 발라내시더라고요. 앞접시도 쓰지 않고 밥그릇 위에 살을 수북히 쌓아두더니 침 묻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 저어서 밥 공기에 덜어내고 드시더라고요. 물론 잘 드시는 거니까 식성이 좋으시구나 하고 넘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와, 제 눈에는 그냥 개걸스러웠어요.
일주일은 굶은 사람처럼 쩝쩝거리시면서 드시는데 이게 바로 남편이 말하던 그 비위 상하는 행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떠마실 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침 묻은 숟가락을 탕 그릇 속에 넣고 몇 번을 떠드시는데 이럴 거면 국자랑 앞접시는 왜 존재하나 싶었죠. 순간 비위가 상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애꿎은 밥 공기만 휘적거리니까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예, 복 날아간다 복 날아가. 팍팍 먹어야지. 하면서 손가락으로 발라낸 살을 제 밥그릇 위에 떡하니 올리시는 겁니다. 순간 표정이 싹 굳어졌는데 더 큰 난제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하는 거였죠. 거절을 할 수도 없고 그 살코기 조금 떼어서 한 입 쑥 먹고는 숟가락 바로 내려놨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와서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네요 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난장판으로 드신 감자탕을 국물 조금 남았다고 포장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저녁에 물 넣고 한 번 더 끓여 먹으면 간이 딱 맞겠다 하시는데 이래서 남편이 집에서 밥 먹는 걸 싫어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멍하니 시모 먹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먹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하도 꽁꽁 숨기길래 서운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격 자체는 약간 푼숫기가 있어 보였지만 그래도 모난 성격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저한테 처음에 여자친구 없는 줄 알고 선자리도 잡아놨었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먼저 막 하시는데 진짜 딱 푼수, 말괄량이 삐삐 같은 모습이 보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잘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하겠다고 이 나이 먹도록 만났는데 헤어지면 둘 다 오갈 데 없는 거 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은근 부담 주는 말 같기도 하고 내 아들이랑 헤어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하는 것 같아서 하하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함께 밥을 다 먹고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해서 말을 해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와, 밥이 넘어가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할 정도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치를 떨었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쪽팔려 죽겠다고 하는데 100번 이해가 갔어요. 그 뒤로 자주 연락할 것처럼 굴었던 시모는 연락이 없었고 저와 남편은 쭉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흐른 어느 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나이였기에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인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편이 걱정하던 시댁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게 되었죠. 시댁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식사 매너가 진짜 개차반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혹시라도 비위 상하면 바로바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할 말 다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시모와 시큰둥하게 왔냐? 하고 많은 시부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순간 남편하고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둘 다 오늘 저녁을 아마 못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메뉴가 오리백숙이었거든요. 이걸 또 얼마나 개걸스럽게 해치우실지 상상이 갔습니다. 시모가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앞치마에 쓱쓱 닦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치마가 진짜 빨래한 지 한 1년은 넘어 보이는 듯한 그런 더러운 비주얼이었어요. 식당에서 주는 앞치마도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아주 상태가 망한 앞치마였죠. 순간 저기다가 손을 닦을 거면 손을 왜 씻으신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서 오리백숙 다리를 맨손으로 쭉 찢었습니다. 한쪽은 시부한테, 한쪽은 남편한테 주시더니 저를 보고는 가슴살 같은 뻑뻑한 살 좋아하니? 나는 좋아하는데 하시더라고요. 다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너는 조용히 가슴살 먹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손가락으로 가슴살 부분을 쭉쭉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도 다리살 좋아해요 했죠. 이미 시부랑 남편한테 다리 2개 다 줬으니까 이 핑계로 오리백숙에는 손도 안 대려는 깊은 뜻이 있었달까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시부가 어이구 다리를 좋아해 하면서 한입 베어 물은 다리를 제 밥그릇 위에 떡하니 올려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거 양보한 거라고 껄껄 웃으시는데 입안에 반찬들이 온데 섞인 게 보이는 것도 모자라 한입 베어문 다리살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비위가 확 상해가지고 우욱하면서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어요. 빈속으로 간 것이었는데도 안에서 토끼가 확 몰아치더라고요. 한바탕 화장실에서 속을 가라앉히고 나오니까 시부모가 저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뱃속에 손주 있는 거 아니냐고, 경사난 거 맞냐고 설레발을 치시는데 놀래서 아니라고 했죠. 시모가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지금 입덧한 거잖아 하시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요. 드시던 걸 제 밥그릇에 올려두셔서 순간 역해서 그랬어요 하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하니까 시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깔끔쟁이 납셨네 하면서 우리 아들 짝 아니랄까봐 쌍으로 꼴값을 떤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에 저런 언사를 내뱉는 것도 놀라운데 남편 말대로 자기가 얼마나 비위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래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깔끔한 게 낫다고 생각하는걸요.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지만 먹던 것까지 나눠 먹을 만큼의 비위는 없어서요. 이거 아버님이 들고 가서 드세요. 시부가 절 탐탁치 않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오히려 시모 얼굴이 더 빨개지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부가 킁킁 기침을 2번 하시더니 시모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나 좀 떠와 하시더니 김치 잘 나와라, 국 떠와라 하면서 시모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게 하더라고요. 순간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시키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모는 분주하게 주방과 식탁을 오갔고 시부는 쩝쩝거리고 트림을 해대면서 식사를 하셨죠. 저랑 남편은 숟가락 내려놓고 2분이 식사하시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둘이 배가 고파서 곱창집 가서 곱창을 사 먹었어요. 둘이 말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잘 들어갔냐면서 영 못 먹던데 그게 비위상해서 그런 거였냐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식사할 때 그렇게 행동하시면 다들 흉봐요. 형은 씨도 가족들이니까 그동안 참은 거지 밖에서는 흉 많이 봤을 거예요. 감자탕집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손가락으로 살 발라서 드신다고 다 헤집어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누가 손이 가겠어요? 그럴 때 쓰라고 집게랑 가위가 있는 거죠.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말이 없어서 여보세요 하고 재차 물어보니까 그제야 남에게 말로 들으니까 상당히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달려가는데 입덧인 줄 알았다고 비위상해서 그런 거라는 말 듣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시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고쳐보겠다고 하시는데 시모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는데 시모가 의식을 하신 건지 한정식집이 아닌 양식집으로 가게 됐어요. 반찬을 나눠 먹어야 하는 한정식집은 식습관 때문에 걱정이 되셨나 봐요. 딱딱 1인분씩 스테이크가 나오고 서로 먹던 걸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 오히려 남편도 저도 안심이 됐죠. 그날은 또 시부도 노력을 하는 건지 뭔지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끝을 보게 되었고 결혼 날짜까지 손쉽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찬 만큼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양가에서 도움을 조금씩 주시기로 했기에 준비하는 데 막힘이 없었죠. 식장도 때마침 타이밍 좋게 잘 잡을 수 있었고 나름 비수기 시즌에 결혼하는지라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부케는 플로리스트인 친구가 만들어주겠다고 했고요. 웨딩 촬영이니 신혼여행이니 메이크업이니 먼저 시집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몸이 피곤한데 피곤한 걸 못 느낄 정도로 바빴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바로 떠났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뻗어서 자느라 바빴고요. 여행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시부가 이제는 우리 집 식구니까 알아서 잘해라 하더니 밥 먹는 내내 자꾸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며느리야, 내 물잔이 비어있다. 며느리야, 굴전 좀 더 가져와라 하면서요. 심지어 굴전은 식탁에 올려진 접시가 마지막 접시여서 더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더 붙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성질을 팍 부리시는 겁니다. 저도 은근히 오기가 생겨서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붙여올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당장 해오라고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반찬 투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동태전이랑 동그랑땡부터 드시라고 했죠. 제가 밥 먹고 굴전 천천히 부쳐드릴 테니까 일단 드세요 했는데 시모랑 남편이랑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시부가 저한테 벌써부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러면서 트림을 엄청 시원하게 꺽 하고 하시는 거예요. 열이 뻗치니까 트림이 다 나오네 하면서 저를 보길래 냉큼 코를 막아버렸습니다. 시부가 엥?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버님, 식사 매너가 이게 뭐예요? 밥 먹다 말고 사람 면전에 대놓고 트림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 밥 먹을 때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내가 애야? 요즘 애들은 그런 행동 안 해요. 5살 먹은 애들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불그락 푸르락 해져가지고 어디 이런 대바라진 계집애가 들어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픽 하고 웃으면서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서 다행인 줄 아시라고 그런 행동 고치시라고 했죠. 시부가 삿대질을 하면서 야, 나 너랑 겸상 안 할란다. 집에 가라. 굴전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시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한테 가자고 말했죠. 우리 남편도 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든 거였어요. 시모만 안절부절해가지고 밥 더 먹고 가지 하는데 제가 어머님께 손뼉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식사 매너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굿굿. 다음에는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서 밖에서 밥 먹어요. 우리 시모는 저한테 칭찬을 받아서 그런 건지 쑥스럽게 웃으면서 노력했어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시모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부가 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괜히 집으로 불러다가
우리 집에 안마의자 하나 놔주라 하시면서 옆집 경태기네는 이번에 며느리가 안마의자 500만 원짜리 떡하니 사줬다더라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인상 팍 쓰면서 거기는 경태기네 아버지가 며느리 차 사줬잖아요 하더라고요. 시부가 남편을 말로 이기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보면서 괜히 빈정거리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차 안 사줬다고 안마의자 하나 못 사주겠다는 거야? 하면서요. 저도 이대로 질 수 없잖아요. 아버님, 저 안마 진짜 잘하는데 한번 누워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마의자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미심쩍어 하면서 엎드려 누운 시부의 등이랑 허리를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시부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꺽꺽 하시는데 자근자근 밟으면서 많이 뭉치셨네요. 밟아야 풀려요 했어요. 시부가 내려와라 소리치는데 꿋꿋하게 밟았죠. 쓱 뒤를 보니까 시모가 웃음을 참느라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야, 나 죽겠다. 내려와. 하는 시부의 말을 살포시 무시하고 꾹꾹 눌러 밟았습니다. 아버님, 이만한 며느리 없죠? 안마 필요하시면 저 부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마의자보다 사람 손맛이 좋죠. 우리 아버님도 옆집 가서 자랑하셔야겠다. 한참을 밟히던 시부가 저를 휙 노려보는데 애같이 구는 모습이 웃겨서 웃었죠 뭐. 원래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하루는 시부가 자기도 젊은 애들이 다닌다는 청담동 미용실 가서 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돈을 쓰고 싶어서 난리난 사람처럼 굴면서 그런 미용실은 몇십만 원 한다며 며느리 돈 좀 써보자 하셨죠. 그런데 우리 시부가 약간 탈모가 있으시거든요. 대머리까진 아니어도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시부한테 말했죠. 뭐 아버님 머리는 미용실 가서 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요. 머리숱이 듬성듬성해서 가발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저랑 남대문에 가발 잘하는 집 가서 가발이나 하나 맞추세요. 우리 시부가 머리숱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야기를 시모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버럭하시면서 네가 나를 대머리 취급하냐고 열을 올리시는데 태연하게 말했죠. 제가 언제 대머리라고 했냐고. 숱도 별로 없어서 청담동 미용실 가봐야 지금이랑 다를 거 없다고. 이미지 변신하고 싶으면 가발하는 게 낫다고 했더니 가발은 됐대요. 자존심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한 지 8개월이 넘어가던 시점에 저와 남편에게도 축복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바로 남편이랑 같이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임신한 지 5주쯤 된 것 같다고 심장 소리는 1, 2주 후에 들을 수 있대요. 근데 피고임이 조금 보인다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고민을 조금 했어요. 양가에 바로 알릴까 말까 하다가 아직은 위태위태하다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시간이 지나고 말하기로 했죠. 3주를 더 기다렸고 피가 고인 것도 사라지고 애 심장도 잘 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에서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잘 먹고 잘 쉬라고 하셨어요. 입덧이 곧 시작될 거라는 말에 시댁이랑 친정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가에서는 난리 법석을 떨었고 손주가 생겨서 신이 난다고 하시며 우리 집에서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금 팔찌를 해주셨어요. 무려 3돈짜리 팔찌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녹여서 목걸이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원한다면 아이 거 팔찌랑 발찌도 해주시겠다고 튼튼하게만 낳으라고 하셨죠. 시댁에서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경사라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놀러 오라고 하시길래 남편이랑 같이 갔습니다. 제가 금팔찌를 끼고 갔더니 시부가 빤히 보다가 손목에 그건 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3돈짜리 금팔찌 해주셨다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시위하는 거냐고.
우리는 선물 준비 안 했다고 일부러 지금 꼽주려고 이런 걸 차고 온 거냐고 자격지심을 막 부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씻을 때 빼고는 금팔찌를 내내 차고 다녔을 뿐이었거든요. 임신 축하 선물 받은 거라서 그냥 하고 다니는 거라고 했더니 시부가 나보라고 차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아주 사람 바보 만들고 있다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방에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무한테 아빠 왜 저래? 하는데 시무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배 안 고프신가 보다. 어머님, 우리 셋이서만 밥 먹으러 나가요. 저 이제 입덧 시작하면 밥 잘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시부가 조용하길래 진짜로 셋이서만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감자탕이라는 말에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밥을 먹는데 진짜 젓가락으로 살을 조심스럽게 바르면서 예의를 차리시는 거예요. 남편도 놀래서 엄마가 웬일이야? 하는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되게 멋쩍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식사 예절이 잘못됐다고 호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고치려고 연습하고 노력했지. 남편이 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시모한테 엄지척하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렸죠. 서툴지만 집게랑 가위를 쓰시고 국물도 앞접시에 덜어두시는 모양새가 퍽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과일이 당겨서 과일을 사들고 왔거든요. 시무랑 남편이랑 셋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부가 씩씩거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내 밥 없어? 안 사왔어? 너희들 입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야? 하는데 시무가 부랴부랴 밥상 차리더라고요. 그러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삐쳐서 같이 밥 먹을 기회를 날리세요? 같이 밥 먹었으면 어머님이 밥상 차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는 애처럼 방에 들어가서 삐지지 마시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시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저 노려보는데 남편이 이러다 사달이라도 날 것 같았는지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조금 흐르고 예상했던 대로 입덧이 시작되었는데 남들과 다르게 먹덧으로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게 모락모락 생각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그 맛집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결국 시모한테 퇴근하고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졸랐어요. 시모가 좋다고 하더니 시부도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비위상해서 못 먹을 것 같으면 포장해 와서 먹으면 된다고 했죠. 남편은 야근이라 시부모랑 셋이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본 시부의 먹는 모습은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부의 쩝쩝거리는 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리는 듯했고 트름까지 꺽꺽 해대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니, 식사 내내 탄산음료를 찾아대니까 한 번 먹고 트림하고 두 번 먹고 트림하고 할 수밖에 없었죠. 시무한테 살이나 좀 발라보라면서 젓가락으로 깨작거리지 말고 손으로 살 좀 발라오라고 김치 다 먹었으니까 셀프 코너 가서 김치 좀 가져와라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 진짜 감자탕이 엄청나게 먹고 싶어서 시무 졸라서 간 거였는데 시부 먹는 거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부한테 인상 팍 쓰고 아버님 때문에 비위상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하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도끼 눈을 뜨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을래요 하고 시부는 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이렇게 안 먹을 줄 알았으면 괜히 큰 거 시켰네 하시더라고요. 중얼중얼 하시는데 남는 거 포장해 가면 되지 또 새 거 괜히 포장했다고. 남는 거 싸가기 싫어요. 아버님이 숟가락 푹푹 담가 드셨잖아요. 저랑 어머님이랑 국자로 떠서 앞접시에 덜어 먹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고 지랄도 유분수다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애 들으니까 욕은 하지 마시라고 했죠. 밑바닥까지 긁어먹을 기세로 쩝쩝거리면서 드시다가 갑자기 시부가 주위를 쑥 둘러보더라고요. 눈치 보는 사람처럼 기웃기웃 하시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머리숱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보고 있었죠. 자기 머리카락 한 3개 정도는 툭툭 뽑더니 감자탕에 쑥 넣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조용히 하라면서 가만히나 있으래요. 저는 진짜 경악스럽고 비위상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이리 와봐. 여기 이거 봐봐. 머리카락이 이만큼이나 나왔잖아. 사람 먹는 음식에서. 주방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머리카락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나와? 종업원을 붙잡고 시부가 역정을 내니까 카운터에 있던 주인 아줌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시부 얼굴을 한참 보다가 감자탕을 보더니 주인 아줌마가 인상을 팍 구기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눈 크게 뜨고 잘 봐. 이 흰 머리카락에, 이 길이에 이거 아저씨 거 아니야?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딱 보니까 알겠네. 지난번에도 머리카락 나왔다고 공짜로 포장까지 해간 아저씨 맞지? 아니,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나 이 집 처음 왔어. 시부가 당황한 듯 눈알을 굴리면서 주인 아줌마의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먹은 수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오긴 뭘 처음 와. 내가 기억이 다 나는데. 아저씨 지난번에도 머리카락 나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쳤잖아. 내가 그래서 가게에 CCTV 죄다 달아놨어. 어디 한번 돌려봐. 경찰 불러? 경찰이라는 말에 시부가 당황했는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쪽팔려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계속 이런 진상을 받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시모도 수치스러운지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시부만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실수가 있었나 봐요 하면서 사죄를 하니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댁,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노망난 노친네 자중 좀 하라 그래. 그러면서 다시 카운터에 가시니까 그제야 시부가 킁킁 하면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걸리는데 재수가 옹붙었네 하시면서요. 주인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계산하고 포장된 걸 받아 나와서 가게 앞에서 시부한테 소리를 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어른에게 화를 내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우리 애한테 이런 할아버지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이런 버릇 고치기 전까지 저희 부부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야? 며느리가 어디 시아버지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그래? 너 말 다 했어? 제발 그만 좀 해. 시모가 처음으로 시부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씩씩거리면서 울분을 토해내는데 제가 다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야. 내가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트림하는 거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 숟가락으로 회에 국물 젓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랑 같이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비위상해서. 밥 안 먹으면 뭐 당신이 집 나가서 살 거야, 어쩔 거야. 한평생 잘 살다가 갑자기 왜 깨끗한 척 고상한 척이냐고. 그래, 나 나가 살란다. 내가 우리 아들네 집에 빌부터 살아도 당신 그 버릇 고치기 전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 두 분이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싸우는데 제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모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고요.
남편이 감자탕이랑 같이 온 시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시부랑 감자탕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주니까 남편이 시무한테 잘했다고 한 번쯤은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쉬신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아버지 버릇 좀 고치게 해야 된다고 시무를 응원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시부도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런 건지 한 일주일 넘게 시무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랑 남편한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딱 되는 날 시무한테 연락이 와서는 밥 먹는 거 깔끔하게 먹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돌아오라고 했대요. 시무가 혼자 가겠다는 걸 저랑 남편도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시부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건지 초췌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 부부를 보고는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너네는 왜 줄줄이 소시지처럼 따라왔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 식습관 고친다고 하셔서 그거 한번 보려고 따라왔다 말했고요. 그러고는 애증의 감자탕을 떡하니 꺼내놨습니다. 시부가 또 감자탕이냐고 한숨을 푹 쉬더니 포장 용기 뚜껑을 열어서 조심히 뼈를 잡더라고요. 한숨 푹푹 쉬면서 젓가락으로 서툴게 일일이 살을 바르고 국자로 국물 떠서 앞접시에 퍼 드시더라고요. 쩝쩝 소리 안 내려고 입국 다물고 천천히 씹어 삼키시는데 아주 고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만 드시면 비위는 안 상하겠다 싶어서 손뼉을 쳐드렸죠. 우리 아버님도 노력하시니까 다 잘하시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식사 매너 지켜주세요. 시부가 할 말은 많은데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슬쩍 노려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더 해사하게 웃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좋겠네요 했고요. 평소에 10분이면 식사 한 끼 뚝딱 하시는 시부가 천천히 매너 지키면서 먹느라 30분 만에 감자탕을 해치우셨습니다. 뒷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쓱 오더니 자기는 평생 노력해도 안 되던 거 2년이 채 안 돼서 고친 제가 진짜 대단해 보인다고 했어요. 어릴 때 자기가 싸워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했을 때 안 되던 게 며느리의 힘은 다른가 보다 하면서요.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죠. 가끔은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이 이야기하는 게 더 잘 먹힐 수도 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식사의 저를 지켜준다면 앞으로 부모님과 밥 먹는 날이 곤욕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우리 남편을 저도 토닥여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아이가 벌써 둘이에요. 두 아이 모두 밥 먹는 것만큼은 예의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시부모 두 분 다 밥 먹을 때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애들도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흘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래서 처음 버릇을 잘 들여야 나중에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혹시라도 주위에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딪혀서 이겨버리세요. 세상에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현명하게 난관을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추워지는 날씨에 뜨끈한 감자탕이 절로 생각나는 밤입니다. 내일은 시부모님 모시고 감자탕이라도 먹으러 나가봐야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